혹시 여러분은 사소한 일상이 주는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전쟁 생활이니까 먹는 것도 막 전쟁이에요.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어. 어쩌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불러보세요. 어쩌야. 평범한 일상을 위해 선택한 삶. 자유롭게 더 놀고 싶으면 더 놀고 먹고 싶은 때는 먹고 한 거 진짜 행복해요. 이들은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낸 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혼자 사는 모습이 이젠 제법 익숙한 자취 경력 2년 차의 보라 씨.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라이고요. 나이는 32이고요. 취미는 노래는 잘하는데요. 춤을 못 춰요. 아침엔 여느 직장인들처럼 일어나자마자 출근할 준비를 하는데요. 한참을 화장대 앞에 서서 꼼꼼하게 화장품을 몇 가지씩이나 챙겨 바릅니다. 여자가 피부 관리를 안 하면 할머니가 되었을 때 늙었을 때 얼굴이 완전히 쭈그려져서 사람들이 뭘 알아먹어요. 그러면 얼굴 관리 잘해야 주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아침에 이렇게 많이 바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장애인 시설에서 살았던 보라 씨는 2년 전 자립을 선택했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서 처음으로 내 방도 가져보게 됐는데요. 혼자 살면서부턴 청소부터 시작해 많은 일들을 스스로 해야 하지만 힘든 것보다 즐거움이 더 큽니다. 보라 씨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졌고 성인이 되면서는 또 다른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가게 된 거는 저도 원래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선생님이 니는 너무 많이 좀 컸으니까 좀 거기 있는 선생님한테 맡기게 가면서 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게 된 거죠. 시설을 나와 난생 처음 가져본 보라 씨만의 공간. 늘 많은 사람들과 한 방에서 함께 지냈었는데 이젠 침대에서 혼자 잠을 잡니다. 더 이상은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거기 안에 있으면 제 맘대로 못 하잖아요. 물건도 못 사고 꼭 허락을 받아야지 나올 수 있고 처음에는 용기가 안 나가지고 얘기를 못 했는데요. 2020년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저 자립하고 싶어요. 진짜 자립하고 싶어요. 했더니 이제 밀어준 거죠.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보라 씨. 시설을 나와서부터는 새로운 일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왜 이렇게 걸음걸이가 빨라요? 직장인 늦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안 늦었는데 또 늦을까봐 걱정돼서. 보라 씨는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로컬 푸드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비장애인들과 같이 일하며 새로운 일들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물건을 진열하고 관리하는 일부터 매장 한켠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도 만듭니다. 특히 커피를 만드는 건 보라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인데요. 바리스타 되고 싶은 거.
다양한 커피랑 다양한 음료수 내리는 거를 하고 싶거든요. 나오기 전에는 거기서는 맨날 자동차 부품들만 그 냄새 나는 데만 계속 하니까 힘들잖아요. 거기는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아직 모든 메뉴를 다 하진 못하지만 아이스 커피만큼은 자신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어디 나왔어요? 보라 씨는 이 순간이 가장 뿌듯합니다. 보라씨 되게 싹싹해요. 싹싹하고 친절합니다. 저희 매장에 직원이 대부분 남자들밖에 없어가지고 분위기가 좀 딱딱한데요. 보라씨가 좀 친절하게 해서 손님들한테 안내도 잘하고 상냥하게 하는 편입니다. 일하는 틈틈이 새로운 음료를 만드는 연습도 하는데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이젠 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리곤 합니다.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재밌어요, 나는. 왜냐면 날짜하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일하는 게 좋아요, 저는. 시설에서 나와 살다 보니 이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게 됐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타공인 자리방 철수 씨. 아침 일찍부터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가방을 챙깁니다. 이제 다 했다. 뭘 챙기셨어요, 가방에? 가방은 이 연비와 군체, 이 연비깎이, 핸드폰 파티. 이 집엔 한 사람이 더 살고 있는데요. 태환 씨는 철수 씨와 장애인 시설에서 같은 방을 쓰던 사이입니다. 5년 전 함께 시설을 나온 두 사람. 시설에서 살 땐 늘 함께 있고 딱히 연락할 사람도 없어서 휴대폰이 필요한 줄도 몰랐습니다. 전화도 할 수 있고, 라디오도 볼 수 있고, 핸드폰 없으면 라디오 못 보나. 성격도 취향도 전혀 다른 철수 씨와 태환 씨. 하지만 시설 안에서는 모두 똑같은 하루를 보냈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하고 세수, 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이렇게 없네. 그럼 하루 종일 뭐 하세요? 그냥 방에 있어. 그냥 TV 보고 있어. 그냥 TV만? 철수 씨가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택시를 타는 법도 알게 됐습니다. 30년이 넘게 시설에서 살아온 철수 씨에겐 아직도 모든 게 낯설고 새로운데요. 여기 나올 때 학교 다니는 게 좀 좋았어. 난타 달고 말 배우고 있어. 미술도 배우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3,200원입니다. 오늘은 또 덥네요. 안녕하세요, 철수 씨. 학교에 가면 철수 씨를 반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수 씨 올라가세요. 시계 도에서 사는 몇 개일까요? 점이 몇 개? 4개. 하나, 둘, 셋, 넷. 4개예요. 5개.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통하는 철수 씨는 공부 욕심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처음 학교에 왔을 땐 글자를 전혀 몰랐다는데요. 글자를 읽고 쓸 줄 알게 되면서부터는 수업에도 더 열심히 참여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둘, 넷. 넷. 열. 열은 뭐예요? 셋. 맞았어요. 우와, 완전 잘해.
사실 처음 학교에 왔을 땐 작은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어 애를 먹었다는데요. 특히나 시설에 계시면은 소통에 어떤 부재가 좀 많이 있어요. 지금 현대 사회는 되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거주시설 안에서는 그 변화를 좀 이제 체득하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같은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확하게 서로의 욕구가 이제 뭐 전달이 안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조금 있었어요. 태환 씨는 시설에 들어가기 전까진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30년 만에 다시 고입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수 씨는 자립을 하고부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부쩍 자신감도 생겼는데요. 철수님은 본인 자립왕이라고 막 자랑하셔가지고 빨래도 혼자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맞죠 철수님? 응, 그래서 든든하다고 든든님이라고 지었어요. 든든하다 할 때 든든이에요? 네. 여러모로 든든하고. 오랜 시간 시설에서 생활하다 나온 사람들에게 학교는 공부를 하고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만 오는 곳은 아닙니다. 철수 씨나 태한 씨한테는 이 학교라는 공간이 되게 중요한 공간이에요. 여기에 오는 분들은 기본 베이스는 공부지만 공부보다는 사람을 만나고 와서 뭐 공부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지만 그 선생님하고 같이 막 이렇게 소통하는 해서 와서 뭔가를 하고 다시 가고 이런 일상이 만들어지는 거는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보라 씨의 퇴근길. 매일 출퇴근을 하는 길이지만 몇 번씩이나 지하철 노선을 확인합니다. 신지 다음에 반야월 다음에 각산이에요. 각산역에서 내려요? 네. 지하철 하나만 타면 돼요? 네. 집과 회사는 겨우 2정거장이지만 처음엔 전철을 타는 게 어찌나 헷갈리고 복잡하던지 한참을 헤매기도 했다는데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방향을 잘못 가가지고 왔던 데는 갈 수 있는데 또 새로운 길을 가게 되면 그때는 또 어려워요. 시설에선 지하철을 탈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리 푹 지하철 타는 연습만 수십 번을 했었답니다. 퇴근길, 보라 씨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많잖아요, 양이. 다 못 먹겠네. 그럼 달걀 코너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는 보라 씨.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기가 부담스러운가 본데요. 11월 30일까지 11월 30일. 4,500원이요? 정리번호? 동치치사. 좀 꼼꼼하게 고르시는 것 같은데 유통기한도 보고. 날짜부터 시작해가 봉투까지 꼼꼼한 편이지. 쓸데없는 거 안 사고 필요한 거 사고. 간단한 반찬거리도 샀으니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보라 씨. 시청을 원하시는 채널이 있으세요? 아니야, 기까지니. 아니야. 당장은 밥 생각이 없는지 오자마자 TV부터 켜는데요. 오늘 피곤하지 않았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한 거는 자면 되는 거고요. 한참 동안이나 TV에 빠져 있는 보라 씨. 시설에 살 땐 늘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해서 불편했지만 지금은 배가 고프면 그때 밥을 차립니다. 배꼽 시계가 울릴 때는 잊지 먹고 배꼽 시계가 울리지 않을 때는 이제 원래 먹는 시간 7시. 소리는 안 나고 싶은데 자꾸 소리 나. 이상하게.
진미채는 보라 씨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입니다. 맛있다. 잘 됐어요. 고추장, 마요네즈, 성공. 만들고 나면 뿌듯해요, 진짜 저는.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들어서 맛도 보고 해서 뿌듯해요. 이야, 잘 됐다. 괜찮네. 콩나물국 완성. 내친 김에 달걀 프라이까지. 자취생활 2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 국이며 반찬이며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요리들도 많아졌다는데요. 실패다. 콩나물이랑 진미채면 성공이고 씨. 에이.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차린 보라 씨만을 위한 저녁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늦은 시간에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시설을 나오고 나서야 보라 씨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나오고 나서 이제 내 방도 생겼고 여기서 자유롭게 먹고 싶은 때는 먹고 자고 싶은 때는 자고 더 놀고 싶으면 더 놀고 밤까지 노는 거 제일 좋아요, 저는. 안녕하세요. 호박죽하고 단팥죽 하나 주세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 몇 가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사기 위해 시장을 들렀는데요. 임현주 씨는 발달장애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좀 열량이 높은 걸로 먹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살이 좀 안 찌니 체질이고 워낙 말라서. 근데 고기가 들어간 건 다 잘 먹어요. 좋아해요. 모짜렐라 치즈가스 2개 하고요. 그다음에 등심가스 4개. 등심 4장. 그리고 돈가스 소스 3개. 소스 3개. 두 달 만에 아들의 집에 가는 현주 씨. 요즘은 일이 바빠 자주 들르질 못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지원아. 엄마 왔네. 서지원. 빨리 일어나봐. 선생님, 제가 이번에 장을 좀 많이 봐왔어요. 그동안 못 온 것도 있고. 지원아, 엄마 사랑해요. 응. 지원 씨는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활동 지원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중증 발달 장애인입니다.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아이가 상태가 어땠는지, 잠은 잘 잤는지, 보면 매일매일 선생님들이 일지를 썼기 때문에 얘가 언제가 컨디션이 좋았는지 언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난 9월 장애인 자립주택에 입주한 지원 씨. 이곳에 오기 전까지 지원 씨는 9년을 장애인 시설에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진 지역의 특수학교를 보냈지만 성인이 되고부터는 갈 곳이 없어 24시간 내내 지원 씨를 돌봐야 했다는데요. 저는 또 이제 혼자 살고 지원이를 데리고 이제 밥벌이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시설이 대전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거기다 맡기게 되었어요. 밥도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먹여주고 어디 좀 많이 데리고 다니는 것 같고 제가 하지 못한 것들을 시설에서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시설에 살면서 몸무게는 10kg 이상 빠졌고 지원 씨의 자폐 성향도 갈수록 심해졌다는데요. 손을
손을 빠니까 손을 못 빨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여기다가도 보조기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허수아비처럼 팔다리가 빳빳하게 서 있는 상태가 몇 년씩 유지가 된 거죠. 왜 이런 모습을 계속 이루고 있는데 왜 시설에 항의를 안 하느냐. 그러면은 그럼 어떡할 건데? 어디 보낼 건데? 네가 키울 거야? 보낼 곳 없으니까 우리 그냥 이 꽉 다물고 있어야 돼.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냥 시설에서 쫓겨날까 봐 겁이 났던 거죠. 아이를 데리고 살 수가 없으니까. 먹어봐.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진 아들을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살게 하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일로 와봐. 파죽 좀 먹어보자, 시원이. 다행히 지원 씨는 이곳에서 생활하며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는데요. 맛있어? 시원이 왜 이렇게 얼굴이 통통해졌어? 예뻐졌는데? 지원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머님 마음이 놓입니다. 가끔 지원 씨를 보러 올 때마다 잊지 않고 산책을 나온답니다. 구 년 동안 시설에서만 살며 늘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지원 씨의 건강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시설에 있을 때 사실 지원이가 자폐적인 성향이 강해서 허리가 90도로 이렇게 굽은 적이 있었어요. 자극이 없으니까 쳐다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거의 몇 년을 그러고 살다가 서울에 이제 탈시설에서 집에 오면서 산책을 매일매일 1시간씩 했거든요. 산길로.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정말 허리를 이렇게 피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는 거죠, 계속. 뭔가 구경할 게 생기니까. 어떤 보호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설에서 돌봐줘야 되고 중증 아이들은 그런 데서 살아야 된다고. 중증 아이들은 반드시 1대1이 되어야 돼요. 얘가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지, 물을 먹고 싶은지, 뭐 화장실을 가고 싶은지 이런 거를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평균 거주 기간은 약 19년. 이곳은 1985년에 지어져 35년간 운영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보통은 이제 시설들이 구조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제일 흔한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복도가 쫙 있고 각 방이 양쪽으로 있는 이런 구조가 가장 흔한 구조입니다. 복도에 방방방 이런 구조가 흔하고요. 방문을 닫고 생활하기보다는 모든 방문이 열린 상태로 이제 생활을 거의 많이 하시죠. 복도를 사이에 두고 자리한 여러 개의 방. 120명의 장애인들이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7, 8명까지 한 방에서 생활했다는데요. 시설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구조는 또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흔한 구조가 방이 있으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근데 화장실이 양쪽이 공유하는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방 바로 옆에 딸린 큰 화장실 하나. 또 다른 문을 지나면 방이 하나 더 나옵니다. 양쪽 방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의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인데요. 매년 전쟁이에요. 막 서로 니는 나왔나? 니 뭘 그래 자꾸 오래 걸리냐고 하면서 나오라 하고 막 놀고 싶어 갖고 먹는 것도 막 전쟁이에요. 먹는 것도 전쟁, 뭐 물고 살 때도 전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집단 거주 형태이다 보니 시설 속 장애인들은 정해진 규칙과 시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설에서는 개개인의 욕구에 맞춰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한 명의 종사자가 다수의 장애인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도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자기가 케어해야 되는 사람이 여러 명인데 어떤 장애인은 저쪽 건물로 가고 나머지 분들 여기 계시면 자기가 쫓아갈 수도 없고 여기 남은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그분도 못 돌아다니게 하려고 이거를 설치를 한 거죠. 그러면 자기가 봐야 되는 장애인분들이 자기 시야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시설에서는 종사자 한 명당 약 5명의 장애인을 케어하는 구조인데요. 처음에 이 일을 할 때 정말 좋은 시설도 가능할 줄 알았거든요. 수년간 일을 해본 경험으로는 이게 시설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집단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없는 그런 서비스 자체가 문제여가지고 시설을 좋게 만들기는 어렵더라고요. 1대1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운영자가 뭐 인권적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러더라도 지금의 이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이 시스템 자체가 좋은 시설을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사장을 맡고 있던 김정아 씨는 지난 4월 시설을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간다. 긴 시간 시설에서 살아온 장애인들은 지역사회로 돌아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첫날 밤 보냈을 때 굉장한 자유를 느꼈죠.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프리덤을 굉장히 많이 외쳤어요. 이 몸에 장애를 입은 지가 20년째거든요. 그 전으로 나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시설을 나와 생활한 지 2년. 집 앞에 있는 시장에 가는 건 서금순 씨의 빼놓을 수 없는 일상입니다. 과일집에 가가지고 과일 사야죠. 밥은 굶어도 과일은 꼭 먹는다는 금순 씨. 예, 안녕하세요. 이거 부사 아니지? 부사예요. 시장에서 금순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와 이래 늦게 나왔어? 와.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갔다. 왜 어디 아파요? 이빨이 아파. 서금순 씨는 중도 장애인입니다. 30대 중반 사고로 목뼈를 다쳐 전신 지체 장애를 갖게 됐는데요. 그 후 스스로 시설에 입소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뭐 해가지고 갈 수 있으면 사회 밖으로 나왔겠지, 그지? 나왔지만 내가 이 몸으로 해가지고 나가서도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살아야 된다는 거지. 인생의 절반을 시설에서 보낸 서금순 씨. 하지만 2018년 비리와 학대 사건이 불거지면서 시설은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금순 씨는 직접 시위까지 하며 시설 폐쇄를 반대했는데요. 진짜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 뭐. 진짜 울기도 많이 울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기도 많이 쫓아다니면서 이런 일도 있느냐 하고 왜 우리 집을 없애느냐 하고 난리가 나고 이래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시설이 폐쇄되던 마지막 날까지 혼자 남아 텅 빈 건물을 지켰던 서금순 씨.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내 같은 사람 나가가지고 누가 수발해주고 누가 가겠어요. 그런 게 전혀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서금순 씨의 일상 속엔 늘 활동 지원사가 함께 있습니다. 이젠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로 함께한 시간만큼 잊을 수 없는 추억도 많다는데요. 제일 기억나는 저 수성못에 봄에 벚꽃놀이 가가지고 차가 지연돼 갖고 한 2-3시간을 거기서 떨고 있었는데 그게 제일 기억난다. 근데 응? 벚꽃놀이는 잘했잖아요. 그렇지. 벚꽃은 그건 잘했는데. 매일 하는 산책도 좋아하는 시장에 가는 일도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금순 씨하고 관계는 지원사하고 최고 그냥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고 친하고 친해야 되고 또. 네. 우리는 좋아요.
우리 활동 지원사와 나와는 끊을래도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연이 맺혔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그 댕기 때 내가 태어나 걸어 다니고 할 적에 그 모습과 지금 하나도 밥을 다를 바 없이 너무 평범하고 너무 똑같아요.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온갖 것 다 어느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다 활동할 수 있는 거. 지난 8월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장애인 거주 시설은 늘리지 않기로 하고 시설을 나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탈시설 정책을 진행하려면 그 기준이 경증 장애인이 살아가는 게 탈시설 정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주 가장 최중증의 장애인이 지역에 나와서도 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 게 그게 첫 번째 전제여야 된다. 70년대부터 탈시설을 먼저 추진해 왔었던 국가들이 나와서 생활하는 데에 정말 결정적인 또는 큰 지장이 없는 분들만 먼저 이렇게 나와서 시작을 하다 보니 지역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 사람들이 나와서 살 수 있는 구조만큼만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또 그게 고착되더라. 매일 아침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는 23살의 재석 씨는 지난 8월 이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왜 관심 많은데? 하대씨잖아요. 아, 하디씨 알아서 다른 하디씨는 없나? 관심 가지는 거. 정치권. 정치권 그거 어떤 거? 대선. 대선? 뭐 대선 뭐 어떤? 대선 선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궁금해서 그래요? 네.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그렇고 정치권 소식도 그렇고 코로나19 소식도 그렇고. 재석 씨는 궁금한 것도 참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수시로 장래 희망도 바뀌는데요.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좀 가수로 바뀌었어요. 나는 가수도 하고 싶습니다. 재석 씨의 집은 조금 특별합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문턱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 전체가 장애인의 편의에 맞춰 설계돼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빌라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애인분들의 특성에 맞게 개조를 해서 이제 휠체어도 다닐 수도 있고 휠체어를 타고도 집안에 각종 뭐 커튼이라든지 뭐 문을 닫고 불을 끄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이제 몸을 사용하지 않고 그 버튼을 이용해서 다 이용이 가능하게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평일에 재석 씨는 중증장애인 돌봄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시야? 오늘 47분이요. 언제 콜 부르려고? 50분에요. 그래 50분에. 50분에 콜 불러?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는 방법을 가르쳐준 뒤로는 혼자서도 곧잘합니다. 네, 어디 가세요? 대구대 대학의원이요. 시간은요? 지금부터 해주시고요. 큰사 해주세요. 재석 씨는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 활동하는 시간을 더 좋아합니다. 이처럼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혼자 산다고 그것만으로 자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리기 위해선 주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본인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좀 더 이제 이런 자립 생활에 있어서 뭐 자신감을 좀 심어준다든지 나도 혼자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좀 들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것부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점점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구나.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센터에 오자마자 재석 씨가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왜 거기 계세요? 여기. 왜 마중이 안 나와줘요? 맞아. 그게 아니고 내가 전화 안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전화를 안 해서 몰랐지. 그게 그래, 전화했으면 좋았을 거야. 죄송해요. 그럼 뭘 또 죄송해. 괜찮아. 나도 몰랐습니다. 그지. 그래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네. 늘 30분씩 일찍 도착해 선생님들과 만나고 인사를 나누는 건 재석 씨의 중요한 스케줄 중 하나입니다. 어제 수업 잘했습니까? 어제 수업 완전 잘했죠. 재석 씨가 좀 없어서 아쉬웠어요. 여기 수업 뭐 했어요? 재석 씨는 센터에 오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는데요. 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사교성이 좋은 편이라서 선생님들한테도 먼저 다가서는 편이고요. 친구들한테도 먼저 가서 인사도 해주고 장난도 많이 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들한테 노래도 불러주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나온 후 재석 씨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건 새로운 친구들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랑 사귀니까. 수업이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아쉽다는 이 말이에요. 아이고 뿌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무엇보다 시설에 살던 장애인이 사회로 나와 고립되지 않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돌봄이 중요하다는데요. 탈시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지역사회에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기준을 장애인이 갖고 있는 장애의 정도나 장애의 유형 갖고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시설에 오래 살다 보니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다든지 사회적 관계를 맺는 스킬이 없는 장애인이 실제로 있거든요. 예, 그럼 도와줘야 돼요. 이거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매일매일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낼지를 지역사회에서 계획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대구의 한 발달장애인 자립센터. 오정 씨도 한땐 이곳에서 자립을 준비했었는데요. 1년 전부터는 직원으로 일하며 다른 발달장애인의 홀로서기를 돕고 있습니다. 동료를 이렇게 처음으로 동료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옷 사러 같이 가고 만약에 어디 가고 싶다면 그냥 가서 거기 같이 가고 병원 근처까지 알아보는 정도 자립했을 때 혼자서 나가서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사소한 일들이지만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발달 장애인에게 꼭 연습이 필요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발달 장애인 동료인 은선 씨의 마트 쇼핑을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거 사고 싶어요? 언니 어떤 거 사고 싶어요? 이거 사고 싶어요? 하여튼 알겠어요. 언니가 꺼내봐요. 은선 씨는 얼마 전 자립 후 결혼까지 했습니다. 요리를 배워 남편에게 꼭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다는데요. 비빔국수 이거하고 틀린데요? 이거 틀려요. 이거 아니야? 아니에요 언니. 이거는 아니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 찾았다. 비빔국수. 예 맞아요. 근데 이거 이런 걸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비빔국수. 이걸 하자. 그걸로 할래요? 응. 몇 개 언니 몇 개? 한 개. 하나요? 응. 안 되나? 아마 두 개 살까? 21,540원인데요. 정해진 금액에 맞춰 장을 보고 재료를 고르고 오정 씨도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익숙해졌답니다. 그런 연습이 더 해야지 다음에는 얼마씩 살면은 딱 맞겠다를 계산을 하니까요. 똑 부러지는 오정 씨 덕분에 마음 놓고 신나게 쇼핑을 하는 은선 씨. 남편에게 가져다 줄 간식까지 잔뜩 샀는데요. 됐어, 가자. 네, 가요. 가자.
언젠간 은선 씨도 오정 씨처럼 동료를 도와줄 날이 오겠죠. 선생님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좀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잖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거나 싫고 좋음을 표현하기는 사실은 좀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동료 친구라고 하면 늘 편하잖아요. 내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기가 가장 쉬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것도 더 많아지고 그런 욕구들이 더 많이 표현이 되어지다 본 것 같아요. 네. 늦은 저녁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오정 씨. 오정 씨는 이 집으로 오기 전까진 쭉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한 번쯤은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보고 싶어 독립을 했는데요. 그럼 은선이랑 같이 둘이 가서 같이 장을 본 거야? 네, 그쵸. 시연이까지 등가서 국수까지 같이 만들어 먹었어요, 엄마. 국수도 비빔국수. 아이고, 뭔지 메뉴가 자꾸 늘어나네.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네, 엄마. 또 건강 관리 잘하고. 이 집엔 오정 씨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총 4명이요. 4명. 당사자 2명, 비장애인 2명. 총 4명이서 살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이른바 공유주택. 아래층은 남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역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내는데요. 아니 여기 있네 인형은. 파. 멋지죠? 내 거야. 이게 대략 몇 개쯤 돼요? 10개. 10개? 예. 내가 뽑아놓은 거야. 니 그럼 여기 옮기고 나서 집 뽑았다는 거야? 여기가 이사 온 지 얼마 됐다고 지금 뽑았? 예, 담았어. 아니 담았어? 어. 아 여기 담았어? 옆에서도? 야 거기 주인 아저씨 장사 안 되겠다 야. 멋지죠? 네. 다음에 비법까지 갖줄게요. 어머게. 이야, 멋지죠? 입주 2달 차. 얼굴도 익히고 친해질 겸 아래층 위층 모두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사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산다는 게 조금 생소한데요.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어디든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들이 이 마을을 떠나서 시설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 고립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살았던 이 마을에서 일도 하고 여기서 집도 구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하고 좋으나 싫으나 같이 관계를 맺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살아가는 취지로 봤을 때는 이제 이 형태가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 다들 금세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신경 써가지고 이거만 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산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치킨 먹을 다 같이 이렇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뭐 먹을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치킨 먹자 해서 요 앞에 있는 치킨 사가지고 다 같이 먹었어요. 맞아 저번에 먹었잖아. 다 돈 해서 어차피해서 제가 다 결제하고 나서 돈 다시 다 받아서 써요. 이곳에 들어온 사연도 다양한데요. 엄마하고 한 번씩 안 보니까 좋아요. 나도 좀 놀고 싶으네. 좀 빨리 들어와라 하면서. 사실 저희 집에도 이제 오빠가 장애를 갖고 있어서 약간 딱히 막 갑자기 뭐 환경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뭐가 불편하다 이런 건 없었어. 뭐 엄마도 막 이제 뭐 야간 주가 이렇게 막 일을 하다가 저 혼자 집에 있을 때면 제가 오빠를 다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게 약간 좀 힘들긴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처럼 함께 산다고 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반드시 도와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히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살아간다. 이제 남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발달장애인하고 살아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살아봤기 때문에 가지는 그 우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보시면 누구나 가지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봤을 때 가지는 누구나 가지는 고민들이 있을 뿐이지,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살아갈 때 다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 아닌가. 올해로 13번째 열리는 마을의 축제. 처음엔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이젠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가 됐는데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보라 씨도 구경을 나왔습니다. 자주 있었으면 좋겠죠. 왜냐면 혼자 있으면 진짜 답답한 건 아니고 심심해요. 그래서 내가 행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2,000원이에요. 휴대폰을 바꾸고 싶어서 두고 가신 분 말고요. 네, 찾아오시면 되고 또 카카오. 보라 씨 애놀이까지 할 줄 아네요. 혹시 얼마 주고 샀어요 그거? 2,000원인데 1,000원밖에 아까 앞전에 이거 2개 사는 바람에 돈전 지갑이랑 펜 하나 사는 바람에 1,000원인데 1,000원에 네. 사셨어요? 네. 사고 나니까 뿌듯해요.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축제에서 원하는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이 동네 주민 호철 씨는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야, 내 거야. 내 부분은 그냥 사요. 고양이 마음에 들어? 돈 내야지. 그동안 한가득 모아둔 인형을 모두 들고 나온 호철 씨. 이거 1,000원이요? 인형 얼마예요? 1,000원? 유서 하나 골라봐. 호철 씨 인형이 제법 인기가 많네요. 들키시더라도 탈락하시면 아까처럼 똑같이 출발선으로 가셔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네모 마스크 쓰신 분 통제 잘 따라주시고요. 무아버지 비었습니다. 오늘처럼 길 위에 수많은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 두려움을 무릅쓰고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들. 지역에 나와서는 진짜 행복해요. 하늘만큼. 친구들과 사귀어가지고 좋은 친구들하고 후배가 되고 싶어요. 우리도 잘 살 권리 있잖아요. 이제 누려보고 싶은 그것도 있고, 그지? 나와가지고 이런 세상도 같이 좀 보고 있잖아, 그지? 살았으면 나는 그 바람밖에 없어. 혹시 여러분에겐 장애인 친구가 있나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누구에게든 그 정도 권리는 있지 않을까요? 아니 무아버지 비었습니다.